자, 얘들아 안녕. 9월도 부교재 내신 특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작년 덕문 1학년 중간고사 내신 특징에 대해서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하고 시작을 해볼 거야. 자, 우리 모두 다 내신 OT 들어가면서 아마 담당 선생님들이랑 이야기를 했지만 작년에 덕문 1 중간고사를 보면 우리 지금 특강을 하고 있는 부교재 같은 경우는 변형이 됐다 안 됐다? 변형이 되지 않았다. 자, 근데 중요했었던 건 어휘 문제 같은 특징이 있었어.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옳지 않은 어휘를 골라라. 어휘 고르기였어. 그래서 정답의 선지가 전부 반이어로 구성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번에 선생님이 9월도 특강을 준비하면서 어휘의 유의어보다는 반의어에 집중을 해서 준비를 했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강의 들으면서 반의어 잘 받아 적고 그냥 본문에 있는 단어만 외우지 말고 반의어도 꼼꼼하게 같이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 우리가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은 변형이 되지는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 부교재도 엄청나게 변형은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해. 하지만 변형이 안 된다라고 해서 문제를 모두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이유가 뭐였어? 1번부터 5번의 영어 선지. 선지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하고 또 공부를 할 때 변형이 되지 않는 지문들이기 때문에 문장을 봤을 때 어떤 자리가 어떤 어법 포인트고 서술형 포인트인지 눈에 보이면 조금 더 쉽게 공부를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센셜이라고 하는 커리큘럼이 있어. 이 이센셜이라는 커리큘럼에서 공부하는 게 뭐냐면 출제자의 눈이야. 그래서 아직 이센셜을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이나 정규 커리큘럼을 나가지 않은 친구들은 내신이 끝나고 나서 혹은 여름방학 때 꼭 이센셜까지는 완강을 하는 걸 목표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 자, 챕터 1의 1번 지문이야. 내용부터 플로우부터 정리를 하면 이 지문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키워드가 나와 있는데 이 소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행복에 대한 갈망은 보편적이지만 대개 직업이나 물건 같은 외부적인 성취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한다. 그렇구나. 행복이라는 건 이런 거라고 정의를 내렸네. 근데 바로 다음 문장에 그러나 라고 하는 연결사가 나오지. 자, 우리 연결사, 지시사, 대명사, 연지대라고 하지. 이런 것들도 꼭 잘 표시를 해줘야 돼. 그래야 우리가 당연히 맞춰야 하는 순서나 삽입 문제, 지칙 문제 이런 것들 정확하게 맞출 수 있겠지? 자, 내용으로 돌아와서 다시. 그러나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만 집착하는 외부 지향적인 태도는 결국 필연적인 불행을 초래한다. 그러면 지금 봐봐봐. 외부적인 성취에서 그 답을 찾으려 한다고 앞문장에서 얘기를 하고 그러나 그렇게 자신이 갖지 못한 것, 자신이 갖지 못한 거니까 외부적인 거겠지? 그거에 집착하는 외부 지향적인 태도는 불행을 초래한대. 이렇게 되면 불행이 초래가 돼 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겠지. 자, 그러면은 지금 외부적인 불행을 초래한다라는 말은 마이너스. 초래가 되려면 이런 태도를 갖는 것. 그렇다면 얘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겠지. 자, 그 다음 또 계속 가볼게. 타인과 비교하기를 멈추는 순간. 선생님 색깔을 바꿨지. 왜 바꿨을까? 사실 본인이 가지는 것들이 남들에게는 축복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아, 그러면은 지금 타인과 비교하기를 멈추는 순간 축복이 된 거니까 축복은 우리 플러스라고 볼 수 있지. 그럼 비교하기를 멈추는 것은 플러스가 또 되는 거네. 그치? 자, 그 다음 마지막 가볼게. 결론은 결국 현재를 살고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즐기는 태도가 진정한 만족과 행복의 근원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행복이란 외부 조건이나 타인과의 비교가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 집중하고 만족하는 데에서 오는구나 라는 내용의 지문입니다. 자, 그럼 이 지문의 문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장부터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선생님이 여기에서는 구조 분석을 하면서 해석을 먼저 할 거고 그 다음에 어휘나 어법, 서술형 포인트들을 순서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 그래서 그렇게 따라오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먼저 추구인데요. 무슨 추구냐면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보편적인 행복이야. 아까 전에 우리 첫 번째 문장이랑 똑같지? 자, 이 형식이 별로 어렵지 않은 문장이야.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어휘를 하나 잡을 건데 보편적인 행복이라고 했으니까 욕망이라고 했으니까 보편적인의 반대말을 선생님이 나열을 해볼게. particular 그 다음에 restrict 그 다음에 자, 요 말들은 될 수가 없어. 특정한 제한된 일부의 라는 뜻이야. 보편적인 욕망이라고 했는데 어떤 거 하나만 딱 되어 있는 요런 어휘들은 올 수가 없겠지? 자, 그다음에 2번 문장으로 가볼게. 2번 문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자, 이게 진짜 주어고 얘가 여기까지가 가짜 주어다. 진주어 가주어 구문이 나왔어. 자, 그러면은 해석을 한번 해볼게. 불행이다. 그러나 불행이래. 근데 뭐가 불행이냐면 대절이 불행인 거야. 근데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종종 너무 자주 믿는 것은 불행입니다. 근데 뭘 믿는 거야? 여기서부터는 목적어절이죠. 추구인데 추구가 전반적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거야. 추구가 전체적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불행입니다. 근데 by ing 나왔지. 뭐뭐 함으로써. 뭐 함으로써야? 완벽한 직업을 찾음으로써 또는 새로운 도구를 얻음으로써 또는 몸무게를 줄임으로써 또는 어떤 이미지를 유지함으로써 완전히 충족이 된다고 믿는 것은 불행입니다. 엄청 길다, 그지? 자, 그럼 여기에서 어휘 포인트를 좀 잡아보면 먼저 그게 불행이라는 첫 번째 키워드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당연히 반대말인 fortunate 나오면 안 될 거고 뭐 쉬운 거긴 하지만 럭키도 나오면 안 되겠죠? 불행한 거라고 했으니까. 자, 그리고 연지대인 however 잘 잡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휘로 선생님이 잡아볼 수 있는 건 바로 이 동사 표현 fulfilled야. 충족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낙담하고 실망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frustrated 오면 안 되고. 자, 이어서 유지하는 거 자주 나오죠? 그래서 요거의 표현은 abandon 안 되고 하나 더 쓰면 힘도 안 되겠지. 자,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얘랑 있잖아. 얘랑 서로 반대말이지. 그러니까 어떤 도구를 얻는 것 그리고 무게를 잃는 건데 이 두 개가 바뀌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도 같이 체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으로 어법적인 포인트를 조금 잡아보자면 당연히 진주어 구문의 요 명사절 요 자리에 와시 오면 안 되겠지? 그 다음에 뭐 가볍게 부사의 위치가 빌리오 앞에 있다라는 거 당연히 목적어 명사절이니까 와시 오면 안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왓절에 will be fulfilled라는 수동태 왔다라는 것도 한번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by ing로 병렬 구조다. 뭐뭐 함으로써 이 정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바로 3번 문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 자, 이번에 문제인데요. 어떤 문제냐면 내재가 된 문제야. 뭐냐면 밖에서 찾은 거, 찾음으로써 내재된 문제. 뭘 위해서? 행복의 근원을 밖에서 찾음으로써 내재된 그 문제는 또 대절이래. 자, 그럼 이 대절을 당연히 보겠죠? 그럼 대절인데 이 대절에서 포커싱부터 어디까지냐면 you're not 여기까지가 동명사 주어예요. 주어. 자, 그러면 집중을 하는 거지. 뭐에 집중하는 거야? 너가 가지지 못한 것
또는 너답지 않은 것에 집중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이끕니다. 뭘로 이끌어요? 불행으로 이끕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네. 그치? 자, 그럼 여기에서도 어휘를 한번 잡아보면 이 inherent 있지? 요거 수능 어휘야. 그래서 덕문여고 선생님도 수능 어휘 많이 쓰시기 때문에 요거 체크를 해놨는데 이것의 반의어는 external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안 돼요.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outward. 얘도 수능 어휘죠? 얘 반대말 inward예요.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에 대절 안에 inevitably. 자, 이것도 수능 어휘지? 요거의 반대말 subtly. 안 되고요. 그 다음 optionally. 얘도 안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 문장의 그 뭐라 그래? 그 소재. 불행을 초래하게 된다라고 했으니 여기에 fulfillment 또 안 된다. 같이 보면 돼. 자, 그럼 어법적인 것을 조금 한번 봐보면 간단한 건데 inherent 뒤에는 꼭 in이라는 전치사가 온다라는 거, 여기에 to가 오면 안 된다 정도만 가볍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명사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what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동명사 주어가 나왔잖아. focus on A or B, A 또는 B에 집중하다 라고 하는 거, 그거 꼭 기억을 해줘. 그래서 focus on A or B 잘 체크를 해주시고, 당연히 요거는 이 focus on의 목적어잖아. 그러니까 뒤에 지금 목적어가 없고 뒤에 주어가 없는, 아니 주어가 없된다. 그 보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시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에 대시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명사 주어가 나왔기 때문에 동사의 수일치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죠. lead to 안 돼요. 자, 그럼 4번 문장으로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에서는 진짜 주어랑 가주어 구문이 또 나왔어요. 수동태가 나왔죠. 자, 이것은 말을 하는데 뭘 말을 하는 거냐면 풀인데 이 풀이 항상 초록초록하대. 푸르르대. 어디에서? 다른 쪽에서, 펜스의 다른 쪽에서. 그러니까 내 펜스 말고 다른 쪽 펜스의 다른 부분에서 더 푸르르다. 잔디가. 그러니까 내 거 말고 남의 게 더 좋아 보인다. 우리말 속담.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가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얘가 수동태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잡아본다면 이 그리너라고 하는 게 더 좋아 보인다라는 의미잖아. 그러니까 오면 안 되겠지. 이 정도로 잡아볼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 5번 문장 왼절이 나왔어요. 자, 너가 멈출 때, 근데 뭘 멈출 때? 비교를 하는 것을 멈출 때. 근데 뭘? comparing A and B죠? 너 스스로와 다른 사람에게 너의 자산을 비교하는 것을 멈출 때인 거지. 자, 그래서 이거 자산인 거 알지, 에셋? 표시는 안 할게. 자, 그럼 그랬을 때 너는 will be able to recognize,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야. 그래서 얘가 그냥 본 동사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여기는 목적어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뭘 깨달은 거냐면요. 얘는 부사구예요. 너가 더 큰 축복을 받은 쪽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거다 라는 의미였어. 자, 그러면 여기서도 어휘를 하나만 잡아볼게. 여기 asset, 이거 자산이라고 했지. 자산, 재산. 그래서 여기에 이런 말이 오면 안 돼요. 어법적인 부분에서는 우리 다들 눈치챘겠지만 여기에 완료 시제가 왔어. 자, 그럼 요거는 조금 따로 빼서 한번 선생님이 여기다가 설명을 조금 써볼게. 자, 이게 바로 우리 중학교 때 많이 했던 시간 조건의 부사절이야.
이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를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지. 미래 시제 쓰지 않아. 그래서 미래를 나타낼 때는 현재 시제를 써야 되고 미래 완료를 나타낼 때는 현재 완료를 써야 돼.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이 의미적으로 접근을 하면 비교를 그만둔 이후에 깨닫는다는 거지. 한마디로 비교를 멈추고 멈춰, 스탑해. 그리고 리코나이즈 해, 깨달아. 그래서 미래 완료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현재 완료를 쓴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여기에 현재 완료 시제가 쓰인다라는 거 꼭 별표 체크 해주시고 의미적으로도 꼭 한 번 더 이해를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구문이 comparing A and B. comparing A and B 나온 거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래서 will be able to recognize 까지가 동사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recognize 여기에 요런 말이 오면 ing가 오고 막 이러면 안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이번에도 동명사 주어가 병렬이 돼서 여기까지 쓰였어. 배우는 것인데 뭘 배우는 거냐면 현재를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 그리고 즐기는 건데 너 스스로 너 자신의 운인 거 알지? 행운, 포춘, 운명 운을 즐기는 것은 can be 할 수 있습니다.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의 원천? 만족감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었어. 자, 그래서 여기서는 단어 하나만 잡아줄 거야. 바로 얘. 컨텐트먼트. 만족감인 거니까 당연히 만족감이 아닌 요런 애가 오면 안 되겠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우리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한번 찝어보면서 오늘 마무리를 한번 해볼 거야. 자, 기쁨과 행복을 추구를 하는 것은 보편적인 욕망입니다. 나오죠.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나 자주 그 추구가 완벽한 직업을 찾거나 어떤 새로운 도구를 얻거나 체중을 감량하거나 또는 어떤 이미지를 유지한다. 그러니까 예시. 뭐에 대한 예시? 이렇게 완전히 성취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불행한 일일 것이라는 그 예시야. 그래서 행복의 원천을 찾기 위해서 외부로 눈을 돌리는 것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는 당신이 가지지 못한 것이나 당신답지 않은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연적으로 불행을 초래한다라는 말이네. 그럼 이렇게 필연적으로 불행을 초래한다라는 말에 다시 한번 설명으로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는 말을 한 거지. 그럼 여기까지 이제 마이너스인 거야. 당신 자신과 당신의 자산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을 중단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는 당신이 더욱 축복받은 쪽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 이제 플러스가 나오지. 현재를 사는 법을 배우고 당신 자신의 운명을 즐기는 것이 깊은 만족감의 원천이 될 수 있어. 요렇게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 자, 1강의 1번 지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